안녕하세요.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그동안 제가 상담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제가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또 시작을 해봅니다. 어젯밤에는 이슬비가 조금 내리더니 오늘은 날씨가 다시 추워졌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은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부모님조차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성장기에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예상 밖의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예상 밖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잘못 대처해서 자녀에게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또한 호소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훗날 자녀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이들이 학창시절에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로부터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가 부모에게 자기의 어떤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부모가 충분히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부모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아이는 2차적 상처를 입거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신의 힘든 문제를 얘기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를 보고 그렇게 말하죠. 대체 내가 뭐가 문제라는 거지? 쟤는 왜 다 부모 탓이야? 자기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나 봐. 정말 속 터져. 뭐 이렇게 부모님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녀가 왜 그랬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부모의 그 양육태도 검사를 저희가 상담소에서 해봅니다. 그러면 양육태도 검사를 통해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난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양육태도 검사를 해보면 부모님의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그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고 무수히 참고 맞추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검사에 나타난 부모님의 양육태도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심각했나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 상담소는 부모님 양육태도 검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양육태도 검사를 하나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양육태도 검사에 보면 이 부모님은 거의 자녀를 지지하는 것이 84%나 되고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합리적인 자신의 설명을 97% 이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성취 압력, 결국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욕구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일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2% 정도예요. 그리고 처벌 역시도 거의 안 하는 상태고 아이가 어떻게 지내나만 확인하고 아이에 대한 거의 기대도 없고 부모님은 아이와 어떤 일관적인 모습에는 거의 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설명의 그 그래프가 높은 걸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아이에게 뭔가를 설명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자기가 판단해서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이제 양육 방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양육태도 검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이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죠. 칭찬도 많이 하죠. 합리적인 설명도 잘하죠. 또 잔소리나 간섭,
처벌도 거의 안 하시죠. 바로 아이들이 바라는 부모님인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부모 있으면 낳아보라 그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헌데 이 자녀는 이런 부모에게서 어떤 아이로 성장했을까 한번 자화상을 봅시다. 이 아이는 기계, 자기는 기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똑같은 일상을 계속 반복하고 자기의 목표나 사회로 나가거나 어떤 자기의 삶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그냥 이런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양육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여기에서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자녀는 자고 깨서 밥 먹고 뒹굴고 또 자고 깨서 밥 먹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칭찬으로 잔소리 없던 부모님은 어느 날부터 이제 이 자녀를 보면서 돌변하게 되죠. 넌 누굴 닮았니? 내가 너만 없으면 살겠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다른 애들 좀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자녀는 거의 자기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은 하루 종일 잠자는 모습밖에는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자녀를 비난하는 시간이 이어지겠죠. 이렇게 생활하는 자녀는 어린 시절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던 엄마가 부모님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참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요. 거의 이 자녀에게 어떤 성취 압력은 부모가 제로였어요. 자녀가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욕구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사실은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양육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고 부모님의 합리적 설명 안에서 아주 수동적인 모습과 또 규칙이 전혀 없는 자유로운 자녀로 양육됐죠.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힘든 아주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쯤이면 자녀와 부모의 갈등은 더 극에 달하게 되지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사실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얽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이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자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그런 부모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야 심리상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